무인기 정체와 파장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제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북한의 이 무인기 침투 주장을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면 우리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담긴 말씀하신 노동신문은 북한 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지입니다. 어제도 노동신문 1면에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성명과 사진을 올린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일면 보도를 이어가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연일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개 적대 국가에 대한 대남 적개심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체제될 수 있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서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이 무인기가요. 북한 내부의 자작극이거나 아니면은 뭐 불만을 가진 세력의 소행이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반체제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등 환경 속에서 무인기와 같은 장비가 내부 별도 집단으로 흘러들어갔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른바 자작극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평양 방어 실패라는 리스크까지 감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없는 일을 꾸미면서까지 창작 수준의 조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도 자작극설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무인기일 가능성과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에 약간이나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요. 북한이 세 차례 침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점하고 이를 공개한 시점하고 좀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왜 늦게 공개를 한 걸까요? 두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인기가 실제 했다면 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그 사실을 공표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중구역이 뚫렸잖아요. 공개할 경우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 국방부는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참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양측이 서로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제무 기자였습니다.